네, 전자수학 A 오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먼저 어나운스먼트는 다음 주에 있을 퀴즈에 관한 건데요. 제가 한번 수정을 했듯이 퀴즈는 수요일에 있어요. 수요일 수업 시간에 있고 월요일은 수업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수업이 없어요. 제가 아마 주말이나 오늘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일종의 보강처럼 될 거니까 공지를 잘 보세요. 네, 하지만 아마 홈워크는 월요일까지 듀가 될 거예요. 홈워크가 나가면. 네. 자, 어쨌든 수요일까지로 할까요? 어차피 수요일 날 퀴즈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홈워크를 수요일까지 듀로 할게요. 네, 집어넣어야 되겠다. 홈워크 3 due on Wednesday. 네, 그리고 1시간 15분으로 공지는 될 거지만 짧은 시간 동안 퀴즈를 보고 끝나면 수업을 할 거예요. 네. 평소 홈워크처럼 PLMS 상에서 응시하면 되고 수업 시간처럼 수요일 날은 들어와서 카메라 다 켜야 되고요. 반드시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화면과 손이 다 보여져야 돼요. 인터넷 검색을 포함해서 모든 검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주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그것이 사람이든 기계든 인공지능이든 다 안 돼요. 인터랙션을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거예요. 뭐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든 어머니가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든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자, 클래스 미팅 9을 리뷰를 하면요. 우리 챕터 2 거의 마지막까지 했고 교과서에 따르면 다 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배웠는데 이름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유니폼. 지난번 노트에서는 컨티뉴어스 유니폼만 했지만 디스크리트 유니폼도 있어요. 디스크리트 유니폼, 컨티뉴어스 유니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짜놓은 그 코드들을 보면 제가 Unity R&D라는 유니폼이고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매틀랩의 커맨드를 볼 수 있어요. Unity R&D. 그래서 Unity R&D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5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뭐 3 by 2 이렇게 하면요. 1에서 5까지 숫자 중에서 임의로 생성을 하되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게 이게 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x가 랜덤 매트리스로 3 by 2가 되겠어요. 3행 2열 랜덤 매트리스고 1에서 5까지 0에서 4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0이든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rand라는 걸 써요. 네, rand라는 걸 쓰고요. 여기다 예를 들면 3, 2 이렇게 하면 3행 2열짜리 랜덤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엔트리들은 0에서 1 사이 값인데 뭐 0이나 1이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어차피 뭐 그것이 포함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도 두 종류가 있다. 수업 시간에는 하나만 했지만 discrete uniform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이 있다. 그리고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은 왜 중요하다고 제가 잠깐 흘렸었죠? 네, 이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만 있으면 이론상 모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우시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서틀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 챕터인 챕터 3 마지막에서 배울 거고 오늘 시작해서 리뷰 끝나고 나면 거의 5분 내로 이 챕터는 끝나요. 그 다음에 챕터 3로 넘어가니까 퀴즈 범위도 챕터 1, 2는 포함되고 챕터 3는 오늘과 월요일 수업 보강이라고 했죠. 네, 그때 될 거고요. 참고로 보강을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못 정했는데 보강 시간에는 제가 그냥 막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그냥 막 녹화를 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시간을 알려줄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들어와서 라이브로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안 그러면 저는 그냥 카메라 켜놓고 혼자서 막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니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 중에서 몇 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통신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 붙은 게 있었죠. 사람 이름 레일리, 야구 선수가 아니에요. 레일리. 그다음에 라이시안 또는 라이스에서 IAN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도 또 몇 개 더 있었죠. 예,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보겠지만 코시 랜덤 베리어블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예, 이미 유니폼 얘기를 했지만 유니폼 빼고 뭐가 있었죠? 중요한 게 뭐 바이노미얼, 그다음에 포아송 이 정도 중요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딱 그 뭐 디스크리트라면 PMF만 보면 이름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1에서 확률 이론을 이제 셋 디어리 입장에서 셋 디어리의 입장에서 아니라 셋 디어리의 용어들을 써서 정리를 쭉 했죠.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뭐죠? 셋이었죠. 셋.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subset of the sample space죠. 맞습니까? 그래서 probability라는 것도 set 펑션으로 정의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배웠던 확률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어떠한 이벤트, 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뭐 엄밀하게 셋 디어리 용어를 써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이 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걸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했었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셋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것이 probability measure가 만족해야 할 XM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것은 probability를 나타내는 어떤 셋 펑션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를 했고요. conditional probability를 정의하고 나면 자연히 따라 나오는 게 total probability theorem, Bayes theorem이었고 그 다음에 independence에 관한 게 있었죠. 그러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컴바인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테시안 프로덕트가 튀어나왔고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의 probability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랜덤 익스페리멘트들이 인디펜던트하게 컴바인 될 때와 몬티올 문제처럼 디펜던트하게 컴바인 될 때 주의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고 리피티드 트라이얼 좀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 랜덤 베리어블 챕터에 들어와서도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이 랜덤 베리어블 관련해서 probability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제일 강조한 건 뭐였죠? 교과서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게 다루지만 저는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죠?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 그것의 노멀라이제이션.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CDF, PDF, PMF 이런 게 쭉쭉쭉쭉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네, 지금 설명한 대로 conditional 뭐 probability mass function,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ondition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도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요? 컨디셔널 그러면 그 이벤트를 만족하는 그 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스캐터 플롯에서도 그렇고. 그럼 일종의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고 저도 디파인하지 않았지만 컨디셔널 스캐터 플롯이 있겠죠.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이벤트 하에서의 스캐터 플롯. 그러면 어떤 이벤트 하에서의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의 히스토그램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것을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바꿀 때는 그 컨디션 하에서 일어난 도수들만 세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쓰면 많은 대수적으로 유도한 결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벤트였어요? 이렇게 한쪽은 뻥 뚫린 인터벌,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인터벌로 컨디션을 줬을 때 CDF, PDF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인디케이터 펑션이 또 적절히 쓰이는 걸 봤었죠. 예를 들어서 이벤트 A로 컨디션을 줬을 때의 컨디셔널 CDF는 어때요? 이 녀석이 튀어나왔죠. PDF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이즈 디어렘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스캐터 플롯,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컨디셔널 스캐터 플롯, 컨디셔널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기를 원해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퀴즈에서 뭐 어떤 걸 제가 중요시할지 알겠죠?
자,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하고 나면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베이스 디어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디펜던스 오브 이벤트였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티브하게 세 이벤트의 인디펜던스, 네 이벤트의 인디펜던스, n 개의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정의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챕터 3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벤트와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를 말하려고 해요. 우리 교과서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책들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지나가야지 다음 챕터에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의 인디펜던스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들의 인디펜던스를 여기서 조금 인라이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보면 이벤트 2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등식 하나로 정의가 된 거예요. 맞아요? 2 이벤트가 주어지면 등식 하나를 체크해서 숫자 이꼬르 숫자죠. 그렇죠? 맞습니까? 넘버 이꼬르 넘버인지를 봐서 인디펜던트 하다 안 하다를 정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랜덤 베리어블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과 뭐 인디펜던스를 논해야 되는데 이벤트와 이벤트의 인디펜던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지 않았고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컨디셔널, 토탈, 베이스 할 때처럼 랜덤 베리어블과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논할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예. 뭐 사과가 맛있어, 자동차가 맛있어, 뭐 이러는 거죠. 먹는 게 아닌데 언뜻 느낌은.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랜덤 베리어블과 어떤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랜덤 베리어블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도, 알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주어지면 그걸로 이벤트를 어떤 걸 만들어도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어떤 이벤트 B와 인디펜던트한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 X와 이 이벤트 B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몇몇 학생들은 깨달았겠죠. 아, 그러면 2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뭘까요? 랜덤 베리어블 X와 랜덤 베리어블 Y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뭐가 성립해야 될까요? 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와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이벤트가 되면 랜덤 베리어블 X와 Y를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즈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로부터 이벤트와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로 개념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랜덤 베리어블과 어떤 이벤트 B의 인디펜던스는 이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등식이 몇 개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uncountably infinite 개가 필요하죠. 보세요. 이벤트 하나 선정할 때마다 B는 고정해 놓고요. 등호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A 자리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로 만들어진 어떤 임의의 이벤트가 들어갈 텐데 임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리얼 넘버의 부분 집합은 셀 수 없이 무한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기 셀 수 없이 무한개의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무한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보여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피니션으로 그냥 줘버리는데 사실은 이게 뭐 컨시퀀스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벤트면 충분해요. 이게 이제 보렐 셋 관련해서도 또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터벌 여기에 x가 속한다. 이러면 이게 x만 바꾸면 되죠. 이제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 그러면 파라미터 하나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는 x가 이런 인터벌에 속한다는 것은 x만 바꾸면 되는 거죠. 여전히 물론 셀 수 없이 무한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하지만 싱글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됐잖아요.
이 이벤트와 이벤트 B가 이제는 어때요? 요 조인트 이벤트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각각의 프로바빌리티에 곱이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CDF라고 부르기로 했던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벤트와 B 이벤트의 인터섹션이 CDF와 B 이벤트의 probability로 나타나지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등식은 몇 개 있어요 지금?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equalities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싱글 파라메터로 이렇게 되면 랜덤 베리어블 x와 이벤트 b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핵심이고요. 뭐 더 할 얘기는 없다고 보여요. 이건 이제 제가 뭐 Q 달아놓은 거는 그냥 쭉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서머리도 이미 리뷰하면서 다 했고요.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혹시 그 아까 설명해 주신 uncountable infinite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저 데피니션을 원해요? 아니면은 countable infinity와 uncountable infinity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그 그거 말고 그냥 그 definition 아까 네네네. 공식에서 네, 그 다시 부분.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와 이벤트 b예요. 다시 말해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얘는 이벤트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이걸 바꿔요. x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x를 써서 말할 수 있는 이벤트, 임의의 이벤트. 와 이벤트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벤트 B는 여기 있는 B예요. 얘가 인디펜던트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X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는 몇 개가 있어요? 이 임의의 이벤트에는 X가 less than or equal to X라는 이벤트들도 포함되는데 이것만 해도 X를 바꿔놓기 시작하면 X는 실수니까 우리가 리얼 랜덤 베리어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스페셜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이 임의의 이벤트 수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실수가 몇 개 있느냐, 유리수가 몇 개 있느냐, 자연수가 몇 개 있느냐에 대해서 각각 uncountably infinite, 그다음에 유리수는 countably infinite, 자연수에 대해서도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다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 지금 더 이상 제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X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의 개수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에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사실 모양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define 하기를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x less than or equal to x intersection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팩터링이 되는데 얘는 CDF고 얘는 probability of event b니까 이것이 되는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되면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정의하겠다는데 흥미로운 거 뭐냐면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고 나면 여러분이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렘마나 뭐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대요. 수학자들은. 저는 안 해봤어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대요. X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 A에 대해서 이벤트 B가 인디펜던트하다. 언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의가 이 말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수학자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저걸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논문에 저걸 쓸 일이 없어요. 엔지니어로서는. 저걸 못 받아들이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당신은 수학 공부를 더 하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너는 아냐 그러면 나는 증명할 줄은 모르지만 저게 맞다는 것은 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럼 된 걸로 보고요. 자, 챕터 3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3는 타이틀이 네.
그러면은 만약에 대문자 fx 곱하기 pb가 이제 같지는 않은데 그게 같아지는 x 지점에 대해서는 네, 딱 그때는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 거죠. 그 이벤트와 그러면은 네, 그것보다 작은 지점의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없죠. 건가요? 일반적으로 없죠. 없죠. 네, 네. 네. 그거는 개런티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개런티가 되지 않아요. 네. 자, 이제 봅시다. Operations on one random variable인데 이게 제목을 보면 그냥 챕터 하나가 뭐 랜덤 베리어블의 서의 연산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두 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는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아는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transform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블록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먼저 합시다. 두 번째 걸. 두 번째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소스가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리얼 넘버에 uncertainty가 있고 우리가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하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예요?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나왔을 때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매핑하면 그 출력의 PDF가 어떻게 되냐 했던 거 있죠? 네,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터미니스틱 어떤 펑션을 넣어요. 그러면 이 G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겠죠. X와는 PDF나 CDF가 다른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건 뭐냐?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런 박스가 있고요. 여기다가 X를 넣는데 이 넣는다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들어가는 게 랜덤 베리어블 x의 리얼라이제이션 또는 인스텐시에이션이 들어가서 디터미니스틱 매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매핑 룰인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함수를 집어넣고 숫자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박스가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다 그립시다.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 그림처럼 하면은 그런 박스가 있는데 여기다 함수 f of x를 집어넣어 주면 여기 적분이 나온다고 해봐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대표 값이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e에다가 어떤 때는 컬리 그래픽을 아니 어떤 때는 이 컬리 브라킷을 쓰는데 어떤 때는 뭐 퍼렌테시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퀘어 브라킷을 쓰기도 하고 뭐 다 달라요. 알겠어요? 이것도 뭐 표준화돼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는 expectation이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이때는 들어가는 입력이 랜덤 베리어블의 인스텐시에이션이 아니라 그 함수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라고요? 두 번째 거는 정말 소스랑 캐스케이드를 해가지고 어떤 매핑 룰을 줘가지고 어떤 랜덤 인스텐시에이션이 또 다른 어떤 랜덤 넘버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억지로 연결되게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 1, 2, 3가 요 첫 번째 관한 거고요. expectation에 대해서 그다음에 섹션 4, 5번이 두 번째 거에 관한 거고 제가 이미 예고를 했듯이 여기 보면 컴퓨터 제너레이션 오브 원 랜덤 베리어블 돼 있는데 궁금한 학생들은 보면 알겠지만 유니폼 컨티뉴어스 유니폼 랜덤 컨티뉴어스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미의 어떤 뭐 가우시안이든 익스포넨셜이든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법과 관련된 것을 여기서 다뤄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제로 그냥 컴퓨터로 하지 않고 손으로 또는 우리가 애널리티컬하게 소위 어떻게 요 아웃풋의 PDF가 나올 것이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섹션 1, 2, 3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expectation.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머리를 좀 혼란스럽게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스컨셉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일수록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미스컨셉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일으키죠. 언제? 예를 들면 다음 주 퀴즈를 볼 때. 알겠어요? 예. 이 과목에서 시험을 볼 때. 예. 그다음에 나중에 연구를 할 때. 인생에서 중요한 파이낸셜 디시전을 내릴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expected value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 값이죠. 그렇죠? 기대 값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expected value over random variable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average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 average가 뒤에 보면 time average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average라는 말은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쓸 거지만 지금은 그냥 average라고 하면 이 expected value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what is the average over random variable x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average는 이것저것 그것 있을 때의 뭐 average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랜덤 베리어블 하나 주고 average라고 하면 expected value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표현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statistical average over random variable 또는 ensemble average over random variable 이렇게도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average란 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배운 여러 숫자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평균 뭐가 있었죠? arithmetic average. 아리스에는 이게 이가 없던가요? arithmetic average. 그다음에 또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게 산술 평균이고. 또 뭐 배웠죠? 기하 평균, geometric average. 조화 평균은 harmonic average 또는 harmonic mean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따와가지고 expectation over random variable을 the mean value of the random variable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또는 mean value. 알겠어요? 그런데 이 mean이라는 것은 참 애매하죠. 예를 들면 mean value theorem 할 때 mean value는 random variable의 mean을 뜻하는 게 아니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average, mean 이런 말들이 막 혼용돼서 쓰여요. 이런 뜻, 저런 뜻,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간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arithmetic mean, geometric mean, harmonic mean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들의 mean을 계산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생각하지 말고 그냥 5개의 숫자가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숫자들의 mean, 뭐든 간에 아리스메틱이든 지오메트릭이든 하모닉이든 뭐 다른 것도 줄줄이 있을 수 있죠, 정의를. 근데 mean이라고 부르려면 어떤 뭐 공통된 게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식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집에서 가르치다 보면 우리 교육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막 수식 막 이런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안 하고. 민이라는 말을 하려면 어떤 몇 개의 숫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숫자가 가지는 그 숫자에 붙는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단위가 다른 거를 이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일단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길이와 무게의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장난삼아 초등학교 때 이제 덧셈 배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다. 누가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죠. 1 더하기 1은 2지 그러면 자, 물 한 컵에 이게 한 컵을 두고는 물 한 컵에 물 한 컵이면 물 몇 컵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틀렸죠 거기서? 예, 물 한 컵의 단위가 정확해야죠. 그렇죠? 예. 100ml 물 한 컵 더하기 100ml 물 한 컵은 100ml 물 두 컵인 거죠. 그리고 200ml 물 한 컵이고. 사실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물리학과 선배 얘기를 하면서 그 단위 맞추는 얘기도 했었죠. E to the 뭐 예를 들어서 람다 t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 세크면 얘는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퍼세크가 돼야죠. 맞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예, 엑스포넌트는 유니트 리스 퀀터티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민을 말하려면은 저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리, 하모닉이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민도 숫자가 몇 개 주어졌을 때 이 평균도
다른 단위의 퀀터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환을 할 수는 있겠죠. 하나는 피트고 하나는 킬로미터면 뭐 어떤 공통된 유니트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하나는 킬로그램이고 하나는 미터면 평균은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자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닛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민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이 민들을 구하려는 대상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 대상은 같은 유니트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민은 이게 만약 유한한 개수라면, 맞아요. 유한하다면 얘의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작아요. 항상. 그러니까 민은 항상 이렇게 돼요. 최소값 이상이고 최대값 이하예요. 언제?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민일 때. 맞습니까? 네. 어느 경우든 그래.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민은 아까 말했지만 대표 값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대표하고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전부 자연수인데 평균 내다 보면 소수가 나올 수 있죠. 그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5에서 100까지 숫자가 적당히 있는데 3000이나 5000으로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아리스메틱이든 지오메트릭 하모닉이든 언제나 이게 성립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개념을 안 가르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 함수나 다 민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대학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민을 정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숫자들을, 여러 숫자를.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디펜스를 하는데 이거를 뭐 민이라고 뭐뭐뭐뭐 민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유닛이 같으냐? 같아요. 좋아. 근데 보니까 저기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그럼 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이상한 짓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나중에 디펜스를 하는데 박사 디펜스를 하는데 제가 커미티 멤버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디펜스에 페이를 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절대 틀리지 마세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expectation도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도 이 아리스메틱 민에서 따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아리스메틱 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나중에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뭐 잘 아는 거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2020년에 있었던 뭐 중앙교육평가원, 요즘은 이름을 뭐라고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그 수능 그 문제를 출제하는 그 기관에서 그 센터에서 낸 문제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용어를 쓴다면 물론 이렇게 내지 않았지만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이 a, 0일 확률이 이벤트가 2분의 a, 1일 이벤트의 죄송합니다. 1일 이벤트의 확률이 a 제곱일 때 여기서 AX의 베리언스를 구하라. 뭐 여러분 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하죠? 일단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확률을 다 더하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죠. 그래서 먼저 등식을 하나 얻죠. 그러면 2차식인데 근이 2개 나온다 하더라도 확률은 또 넌 네거티브잖아요. 그걸 쓰면 A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일하면 나오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사실 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그 EBS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이 평균이 대표값인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뭐 잘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 봤을 텐데 EBS 평균의 함정이라 The Catch in Average 이게 책인데 뭐 이거를 이제 재밌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제가 그래서 뭐 어떤 행진 얘기를 하고요. 가장 행렬. 이 가장 행렬이 어떻다고요? 소득에 따라서 키를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하면은 평균은 뭐 한 170 되는데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은 뭐 소득이 너무 작다 보니까 택도 없는 게 나오고요.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렬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다고요? 잠깐만요. 너무 뒤로 갔나요? 네. 172 평균인데 전체 60분 중에서 사람이 쫙 균일하게 가는데 48분쯤 돼야지. 그러니까 12분 남은 상태에서야 정말 평균값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서는 뭐 거인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평균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 숫자가 3만이라는 숫자가 대표성이 없는 값이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적절히 잘 감춰주는지 이런 약간 좌파적인 시각도 우리 어린 학생들, EBS를 보는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세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죠.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고 EBS가 말하는 말을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expectation은 하나의 대표값이에요. 알겠어요? 더 대표값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PDF가 서로 달라도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어요. PDF가 다 다른데 평균은 다 똑같을 수 있죠.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 평균이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을 다 x1, x2, x3, x100만까지 한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빼주면 다 평균이 0이 되죠. 맞습니까? 자, 평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는데 평균은 0이고 또 어떤 녀석은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졌는데 평균이 0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값인데 잘 대표할 때도 있고 잘못 대표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게 이 EBS의 약간 세뇌성 그 방송 그 영상의 객관적인 가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수준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들은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The end of average. 이건 평균의 종말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요 책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요 사람이 아마 뭐 출판사인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자기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평균 연애 횟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비정상이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책에 나오듯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전투기 조종사들의 그 칵핏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공군 사관학교에서 정예로 선발된 조종사 후보생들 키, 팔 길이 뭐 이런 거 다 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자원의 낭비는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일어났던 황당한 일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 책에 나오고요. 이 책은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책에서 적당히 펼쳐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방학 때 꼭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런 EBS에서 나오는 그냥 세뇌성 다큐를 보고 그냥 그래 평균은 대표값으로 부족해 뭐 하면서 평균에 대한 적개심만 가질 게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영상도 보고 수준 높은 책도 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평균은 하나의 대표값인데 그리 좋은 대표값은 아닐 경우가 많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우 좋은 대표값일 때도 있죠.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전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평균이 정말 좋은 대표값이 돼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학생이 있겠지만 연력학적 엔트로피 말고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엔트로피는 평균과 관련된 퀀터티예요. 어떤 랜덤 베리블이 주어지면 그것에 네거티브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소스 어떤 소스가 예를 들면 비트를 낸다고 한다면 비트 시퀀스를 낸다면 그것에 담긴 인포메이션 양이 얼마인지를 퀀티파이 하는 매우 좋은 게 되는데 이게 익스펙테이션으로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말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도대체 뭐냐? 저희 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제일 못하는 쪽이 이 통계 쪽이에요. 평균, 분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저도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여러분이 그 물리는 좀 잘 알잖아요. 물리는 특히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던 무게중심.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비티 얘기를 했었죠. 스틸처스 인티그랄 말을 할 때.
이 무게중심은 매우 직관적으로 좋은 어떤 경험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왔어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과 랜덤 베리블의 expected value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매우 편해요. 어떤 디어렘이 있으면 그것을 무게중심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뭐 그냥 알고 있어요 이미.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제끼고 먼저 데피니션부터 보자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우리 용어로 한다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의 expectation의 정의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블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요 discrete set, 여기서는 이게 discrete set이에요. 또는 어떤 countable set, countable이라고 합시다. countable set x가 있고요. 컬리그래픽 x가 있고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있고 요 각각이 나올 확률이 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evaluated at x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었죠? 소문자 p에 대문자 서브스크립트 x 한 다음에 베리어블을 쓰면 이것이 캐피탈 P에 어떤 이벤트? 캐피탈 X가 로어케이스 x인 이벤트.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게 PMF의 정의였어요. Discrete Random Variable X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항상 그림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말로 기억해야죠. 언어로. 그래서 뭐라고요?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이죠. 맞습니까? 네, 값 곱하기 확률의 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유니트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값은 실제로 단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센터 오브 매스일 때는 위치니까 그냥 미터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x인데 단위가 미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고 여기에 뭐 x3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때 그냥 이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의 평균을 그냥 낸다면 어때요? 마치 여기에 매스가 질량이 1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비티 할 때는 값 곱하기 질량을 다 더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전체 질량으로 나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선 3개니까 미리 나눠놓고 생각하면 맞아요? 3분의 1만큼 웨이트가 있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값 곱하기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일할 때. 물론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매스가 더 클 수 있어요.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맞습니까? 이런 거 다 했었죠, 여러분. 맞아요? 네. 센터 오브 매스의 직관적인 건 뭐죠? 아르키메데스가 많이 했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펜 세우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시간이 나면 안 나겠지만 제가 한번 그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무게중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증을 했는지 뭐 소개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의 정의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정의와 완전히 동일해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어떻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고 원 디멘셔널이면 어떻게 됐었어요? i번째 질점 포인트 매스의 위치 이게 값이죠. 값 곱하기 질량 한 다음에 전체 질량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렇게 묶고 나면 이걸 j 로 바꾸고 어떻게 되죠? 값 곱하기 그리고 밑에를 m이라고 하면 mi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다 더하면 1이고 이것이 마치 확률처럼 인터프리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지금 유니트가 있어요, 없어요? 질량분의 질량 없죠. 우리 확률도 단위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기대값의 단위는 요 값들의 단위와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3kg과 5kg의 평균이 30m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단위가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를 continuous random variable로 바꿔요. 마치 우리가 distributed mass에서의 center of gravity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값 곱하기 확률 밀도의 적분으로 이제 되고요. 마치 우리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도입하듯이 우리가 포인트 매스와 디스트리뷰티드 매스가 섞여 있을 때는 이 녀석을 도입하죠. 이게 뭐죠? 일종의 이 덴서티를
어느 지점까지 적분한 거죠. 그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 CDF의 정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값 곱하기 DCDF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던 여러분이 대학교 와서 배웠던 그 스틸처스 인티그랄을 쓴다면 익스펙테이션은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좀 더 보편적이겠죠. discrete random variable이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든 mixed든 다 저걸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 학부 과목에서는 안 배우지만 대학원 가면은 좀 더 메저 디어레티컬하게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정의가 사실 요거예요. 요게 실제로는 expectation의 정의예요. 이건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왜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 보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했죠. 어떤 소스가 있고요. 얘가 어떤 uncertainty를 가진 리얼 넘버를 내는데 요거를 어떻게 스태티스티컬하게 모델링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아니면 이 과목부터 다르게 보자고 했어요? 요 안에 뭐가 있다고 보기로 했죠. 그래서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랜덤 익스페리먼트 제너레이션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걔는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프로바빌리티 메저로 디스크라이브가 되고 거기서 어떤 샘플 또는 아웃컴 S가 제너레이션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measurable function X가 있어서 그것이 샘플 또는 아웃컴을 리얼 넘버로 매핑해 주는 걸로 보기로 했죠. 이게 우리가 이 과목 그리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부를 나온 학생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익스펙테이션도 지금 얘에 관한 거잖아요. 또는 이제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녀석에 관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expectation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보면은 얘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얘랑.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적분 구간이 리얼 넘버 라인, 리얼 라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 적분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S가 말주노초 파남 보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제가. 맞습니까? 배, 바나나, 복숭아, 사과, 딸기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앱스트랙트한 어떤 샘플 스페이스니까 반드시 넘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요 매핑 룰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데 저도 이렇게 썼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안 쓰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P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 probability measure에서 나왔고 이 probability measure는 그 아규먼트로 set을 가지는 거예요. set 펑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소 면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의 확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뭐예요? 이게 값이고요. 맞아요? 이게 확률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요 샘플 스페이스가 컨티뉴엄일 수 있으니까 적분을 이렇게 하는데 무엇에 대해 적분하라고? S에 대해서 적분하되 요 상에서 샘플 스페이스 상에서 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한 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다고 했어요? 얘를 항상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여기다가 R, 그러니까 리얼 라인을 샘플 스페이스로 더 보렐 시그마 필드를 이벤트 스페이스로 그다음에 induced probability measure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expectation을 다시 정의 또는 렘마로 등식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잠깐만요. 그게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그게 여기 있네요. 그게 이거예요. 자, expectation은 이번에는 뭐예요? 여전히 값인데 값이 다시 x가 됐어요. 우리가 아까 CDF로 스틸처스 인티그럴 하듯이. 그다음에 주의할 건 뭐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써야 되는데 걔는 어때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인터벌이죠. 그래서 dx가 들어가고요. 값 곱하기 확률. 그다음에 일반적인 abstract 스페이스 사이언스의 적분처럼
x는 R에 속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교과서나 대부분의 책들은 이 데피니션, 얼터너티브 데피니션, 그다음에 요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잘 소개를 안 해요. 학부 수준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저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를 얘기하고 induced probability space를 말해놓고는 expectation은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듯이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한 거고요. 가장 많은 한계 언제 봉착하냐면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랜덤 베리블이 지금은 하나만 배우는데 랜덤 베리블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x1과 x2. 그랬을 때 제가 expectation of x1 더하기 x2는 expectation of x1 더하기 expectation of x2임을 보여라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expectation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을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말고도 어떤 컨스탄트 멀티플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 챕터를 보고 나면 이제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 한번 해볼까요? 얘는 우리가 아는 요식 있잖아요. 스틸처스 인티그랄로 돼 있는 거. 왜냐하면 x가 디스크리트인지 컨티뉴어스인지 모르니까 얘를 쓰면은 자 x 자리에 어떻게 되지? ax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a배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은. 그러면 당연하다라는 말만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정의한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 데피니션.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얘를 쓰면 너무 간단해요. 한번 해볼까요? expectation of AX는 이 정의에 따르면 S in the sample space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 capital X of S고 P는 안 바뀌죠. 그럼 A가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럼 얘 되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X1S 더하기 X2S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적분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라서 둘로 나눠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쓰면 너무 당연하게 돼요. 알겠어요? 데피니션을 쓰면. 지금 여러분이 멀티플 랜덤 베리블이 뭔지를 안 배웠어요. 이게. 그런데도 그냥 이 데피니션을 쓰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 데피니션이 뭔지 잘 몰라도 심지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배워야 되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이 해석학, 그러니까 리얼 어널리시스, 메저 티어리, 그다음에 프로바빌리티 티어리를 수학과에서 듣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수업 시간과 대학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참고로 다음 학기에 개설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500단위 과목이기 때문에 들으면 학점은 인정이 돼요. 같은 과목 2번 들었다고 아무도 비난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확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거에서 확장이라니까 절반은 먹고 들어가자 싶으면 다음 학기에 제 대학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들으시면 꼭 먹고 알 먹긴데 그때 아마 깨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 이상의 메저 티어리는 알 필요 없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요까지만 알면 된다는 한계를 확실히 그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들을 때는 아무도 어디까지 대충 알면 되는지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밑도 끝도 없이 수학과 수업만 듣다가 정작 자기 연구는 잘 못했어요. 네. 네.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응용 쪽이 워낙 중요해지고 이런 쪽에서 아름다운 꼴로 나오는 경우가 참 없어요. 아름다운 꼴로 나오려면 또 여러분이 right place, right time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비유를 하자면 노벨상급 물리 연구를 하는 입자 물리를 하는 교수의 연구실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 타임은 그 교수가 이제 손 놓고 더 이상 연구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는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야심이 있는 학생들은
시민 학생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유학을 가세요. 알겠어요? 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expectation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인 것은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너무나 쉽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expectation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무언가를 define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죠? 제가 두 가지. existence와 uniqueness.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일부 종교인들에게 약간 프로보크를 했죠. 근데 그걸 뭐 제가 아주 예전처럼 무신론자였다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보케이션 한번 당하고 나면 기억을 하죠. 뭔가 define 하면 existence와 uniqueness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종교적인 문제는 그걸 넘어서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그지스트 한다고 믿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나 하고 싶은 말은 그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expectation 또는 average, statistical average, statistical mean을 정의를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PDF가 이렇게 좋은 이쁜 대칭 모양을 갖는데 종 모양 비슷한데 벨커브라고는 안 부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벨커브는 라이트 테일드 가우시안에서만 주로 부른다고 했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저기서 민이 당연히 제로라고 말해야 될 텐데 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정의한 랜덤 베리어블의 민이라는 것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죠. 다른 교과서에서는 있어요. 학부 수준에서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적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면 스틸처스 인티그랄 가지고 적분 정의했었잖아요. 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블에서 PDF가 있을 때 또는 뭐 디렉 델타 같은 걸 넣어서 모조리 PDF로 바꿔서 적분할 때 그 적분이 뭐예요? 우리는 리만 적분을 배웠죠. 하지만 실제로는 르벡 적분을 해야 되거든요. 르베스그 이렇게 표기를 쓰는데 르벡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르벡 적분에서는 이런 거예요. 함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f of 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a에서 b까지 이 f of x를 적분한다는 것이 리만 적분과 르벡 적분에서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이 리만 적분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A와 B라는 인터벌을 적분 구간을 파티셔닝을 하죠. 쪼개죠. 그 쪼갤 때 편의상 같은 등 간격으로 쪼개기도 하지만 반드시 등 간격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저걸 쪼개고 그 다음에 리파인을 해요. 그 파티션을.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쪼개진 걸 다시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시를 하나 깨뜨린 다음에 그 조각들을 가져와서 또 쪼개는 거예요. 새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파티션의 리파인먼트라고 하죠. 점점점 리파인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조각의 길이도 0으로 가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큰 조각의 크기도 0으로 가게 하면서 뭘 계산해요? 그 각각의 조각에서의 뭘 하죠?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어퍼 리만섬, 로어 리만섬을 계산하고 어퍼 리만섬이 수렴하고 로어 리만섬이 수렴하고 그 두 개가 같으면 리만 인티그러블 하다라고 하고 그것을 리만 인티그랄로 부르기로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I never heard of it 그러면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졸았거나 아니면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그동안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다 까먹었거나 한 거예요.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리만 적분은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어퍼 리만섬, 로어 리만섬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리만 인티그러블 하지 않은 대표적인 함수가 있었죠. 우리는 그 적분을 그냥 1이라고 하고 싶은 거. 뭐였어요? 그게 이거였죠.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 f of x가 우리가 쓴 인디케이터 펑션을 쓰면 이렇게 되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f of x가 인디케이터 펑션 of r-q of x. 무슨 뜻이에요? x가 여기 속하면 1이고 안 그럼 0이죠.
여기 속한다는 건 뭐예요? 리얼 넘버에서 레셔널 넘버를 빼면 무리수죠, 무리수. 그렇죠? 이 레셔널 넘버. 사실은 무비수여야 되는데 이 메이지 시대의 수학자들이 레셔널이 이성적인으로 알고는 리가 있다 없다로 이상하게 번역을 했죠. 레이쇼가 있다 없다인데 그렇죠? 이 레셔널은 레이쇼가 없는 숫자인데 그렇죠?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이레셔널 넘버면 1이고 레셔널 넘버면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려고 해요. 자,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함수 fx를 0에서 1까지 적분할 때. 리만 적분하면 뭐죠,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0과 1을 쪼갠 다음에 적분 구간을 쪼갠 다음에 각각의 적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값들끼리 최대값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 인터벌의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한 것 어퍼 리만 썸, 최소값에다가 각각의 인터벌을 곱해서 다 더한 것 로어 리만 썸. 그러면 어퍼 리만 썸은 항상 1이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떤 구간 내에서도 무리수가 하나 있으니까. 함수값이 1이잖아요. 가장 큰 것. 어떤 구간에서도 유리수가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댄스하다 그렇죠. 유리수가 모든 실수에서 댄스하다고 하죠. 어떤 작은 파티션을 내도 유리수가 있으니까 로어 리만섬은 항상 제로예요. 항상 0인 것의 극한은 0이고 항상 1인 것의 극한은 1이죠. 따라서 리만 인티그러블을 하지 않은 거죠. 로어 리만섬은 0이고 어퍼 리만섬은 1이라서 서로 같을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런 경우. 아니 왜 우리를 끌어들이냐고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probability measure의 third property를 보면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uniform random variable이 있어요. x가 uniform, continuous uniform on the interval 0, 1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q에 속하는 x가 지금 유니폼인데 x가 유리수인 이벤트의 확률은 그때 얼마겠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서드 엑시엄을 생각하세요. 뭐죠? 0이죠, 이거는 0. 맞습니까? 이건 0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x가 0에서 1 사이고 빼기 x가 유리수. 이건 뭐겠어요? 1 빼기 0은 1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렇게 줘요. 0에서 1 사이에서 유리수에서는 0, 무리수에서는 1을 주면 이거 적분해서 1이라고 해야 돼요. probability measure x임에 따르면. 근데 이게 리만 적분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리만 적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르벡 적분을 사용하는데 그럼 르벡 적분은 리만 적분이랑 뭐가 다르냐? 이게 좀 애매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거짓말 좀 보태서 간단히 설명하면 리만 적분은 어때요? 우리가 적분 구간을 쪼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를 쪼갠 거죠, 이거. x를. 근데 르벡 적분은 뭐냐면 레인지를 여기를 쪼개는 거예요, 여기를. 알겠어요? 매핑하고 나서 나오는 구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왜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얘기할 때 제가 measurable 펑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inverse image가 measurable 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르벡 적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 요 구간을 잘라요. 요 구간을. 0에서 1까지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르면 어때요? 지금 요렇게 자르고 나면 지금 요게 1 근처라고 합시다. 그럼 1 근처에서 조금 잘랐잖아요. 그럼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이렇게 거꾸로 찾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서 빈을 쪼개면은 이 빈에 속하는 x 딱 여기만 있죠. 2까지로 할까요? 적분을? 2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처음에 요 빈에서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값 곱하기 그러니까 y 값이죠. y 값 곱하기 요거. 요 길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요만큼 구간과 요만큼 구간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또 계산해요. 그래서 요 대표값 곱하기 요 길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할 때 함수 값이 중요한 거예요.
함수 값 가지고 거꾸로 면적을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골칫덩어리. 무리수에서는 1, 유리수에서는 0이었던 녀석을 다시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구간을 쪼개 봐야 어때요? 0, 1 사이에서는 요 값 1을 포함하는 요 작은 구간만 관심이 있죠. 근데 자, 저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안에서는 인버스 이미지로 곱하면 모든 무리수가 되죠. 0에서 1 사이의 모든 무리수. 걔의 길이는 1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1 곱하기 1은 1. 알겠어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르벡 적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함수가 함수 값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했거든요.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이디어예요. 함수가 있어요. 제가 함수를 르벡 적분을 하려고 해요. A에서 B까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둘로 쪼개요. 어떻게 하냐면 F 플러스 X와 빼기 F 마이너스 X라는 걸 쪼개요. 두 개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얘는요. 함수값이 0 이상이에요. 얘는요. 얘도 함수값이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을 근처로 잘라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요것만 가지고 F 플러스를 잡고요. 요렇게 되는 거는 여기 플립을 시키는 거예요. 위로 양수가 되게. 그래서 F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 0, 요렇게 되는 게 F 플러스 X고요. 여기다 0 하다가 요렇게 되는 게 F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다시 F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넌 네거티브 펑션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구간에서 잘라가지고 이쪽 면적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각각을. 그래서 이거 둘로 쪼개요. 그래서 요거를 르벡 적분을 F 플러스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넌 네거티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넌 네거티브고 길이도 넌 네거티브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이 두 숫자를 구해서 둘 다 파이나이트 하고 그러면 이제 뺄셈이 가능하죠. 그걸 빼서 적분값으로 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르벡 적분이에요. 이것을 기대값 계산할 때도 똑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랜덤 베리블 x도 어때요? 이 x가 이 박스에서 나오는 어떤 숫자면 양수가 나올 때가 있고 음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은 measurable funct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펑션을 x of s를 둘로 쪼개요. x 플러스 of s 빼기 x 마이너스 s로.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을 구하고요. 그럼 넌 네거티브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을 구하죠. 넌 네거티브가 나올 거예요. 만약 파이나이트 하면 존재하면 적분이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걔 두 개를 빼서 기대값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어떤 숫자와 0으로 해서 렉티파이 하는 함수를 요즘 AI 쪽에서는 렐루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데 그냥 함수예요, 함수. 요 max x, 0 그래서 x가 들어가서 여기서 max x, 0가 나오는 것을 렐루라고 해요. 렐루 펑션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x에 대해서 어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음수면 0이고 양수면 그 숫자가 나오고 맞습니까? 네, 이거의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값 구할 때도. 자, 그러면 돌아와서 왜 그러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민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말 안 하고 지나간 게 있죠. 기대값 또한 뭘로 이해하자고요? 히스토그램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히스토그램으로 다 했어요. 초등학교 때 사실 표로 주어졌죠. 표. 맞아요? 표를 시각화하면 스캐터 플롯이 되고 스캐터 플롯에서 빈을 나눠서 다시 만들면 히스토그램이 되죠.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주어졌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동일한 유닛을 가지는 숫자들의 히스토그램이 주어졌어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히스토그램이 주어지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요 각각의 빈의 대표값을 하나 정하죠. 뭐 가운데 해도 되고 왼쪽 끝, 오른쪽 끝 상관없어요. 가운데 선택했다고 합시다. 어차피 우린 저걸 리파인을 할 거거든요, 점점. 네. 그럼 대표값이 있죠. 값, 그다음에 값,
곱하기 뭐 할 거예요? 도수. 그렇죠? 저 빈 안에 몇 개가 있는. 그래서 싸그리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그마 도수 이렇게 할 거죠. 맞아요? 이게 평균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이것의 근사값이에요. 히스토그램으로 따진다면 저렇게 한다면 어때요? 개수를 더 많이 만들고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라면 도수를 더 많이 만들고 빈 사이즈를 더 작게 하면서 그것이 수렴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자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 값이 음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쪼개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이 주어지면 양수 쪽에 있는 녀석만 가지고 먼저 값 곱하기 도수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양수 쪽에 있는 도수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음수 쪽에 있는 녀석은 플립을 해요. 양수 쪽으로. 그래서 값 곱하기 음수 쪽에 있는 도수로 한 다음에 음수 쪽에 있는 도수로 나누면 각각의 평균이 나오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때는 다시 여기다가 양수의 도수를 곱하고 여기 다시에 음수의 도수를 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값 곱하기 도수를 하는데 먼저 양수 쪽에 있는 녀석만 값 곱하기 도수로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음수 쪽에 있는 녀석만 값 곱하기 도수로 죄송합니다. 빼기죠. 다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요. 맞아요? 극한을 보내면서 어때요? 제2 합과 전체 도수로 나눈 게 수렴하면 그게 평균이죠. 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 히스토그램이 뭘 뜻한다고요? PDF와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의 민이 왜 존재 안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코시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녀석만 양수 쪽에 있는 히스토그램 파트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네. 얘를 2배 하면 덴서티가 될 테니까 2배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x 제곱이 이쪽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만든 x 플러스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PDF겠구나. 그러면 걔에 대해서 민을 계산하면 여기에 확률 곱하기 값, 그다음에 0에서 무한대 dx 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x의 1승, 분모가 x의 2승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멀리 가면 x가 x분의 1이 돼서 이거 수렴해요 안 해요? 이거 안 하죠. 이건 무한대잖아요. 따라서 이쪽만 가지고 민 구하면 무한대고 이쪽만 가지고 물론 플립해서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정의 안 되죠.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코시 랜덤 베리어블은 언뜻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이건 뺍시다. CDF가 포인트 시메트리. 이거는 PDF가 라인 시메트리를 갖는 거죠. PDF 해서 라인 시메트리. 이렇게 되면 그 라인에 있는 그 라인이 가지는 값이 평균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개런티하고 나서 보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개런티가 안 돼서 코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얘기는 제가 방금 했어요.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써서 보면 뭐 너무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에 대해서는 했어요. 뭐 벌써 끝났어요? 큰일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보강 시간을 정해서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강의를 월요일 전에 하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시간이 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를 여러분들 그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홈워크이 나갈 거고요. 홈워크 3는 듀가 수요일 퀴즈 전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퀴즈 공부하는 것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